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 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빠 사업차 폴란드에 가 있는 남매가 오늘 진료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흔하게 부딪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남매에게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인 누나는 수주보험을 많이 타고 둘째인 아들은 장난꾸러기입니다. 저는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아기들에게 비타민 D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D를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아기들도 이 비타민 D를 먹으면 좋아합니다. 오늘 진료를 보고 나서 폴란드에서 온 누나에게 비타민 D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말로는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쑥스러워하는 성격 때문에 대답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어머니들이 보이는 반응은 왜 폴란드 말 계속 써왔는데 그거를 못해? 한번 말해봐. 빨리 쑥스러워하지 말고 보통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어머니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평소에 좀 쑥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생각이 안 날까? 평소에 많이 썼던 말인데 찡구어라고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머뭇머뭇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깨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쑥스러워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감사합니다는 말을 폴란드어로 하라고 다그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갑자기 질문을 받을 경우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흔하게 이런 경우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는 선생님께서 질문할 때 생각이 잘 안 났구나. 폴란드 말로 감사합니다는 찡구어라고 하잖아. 다음에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면 찡구어라고 대답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아기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는 계속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쑥스럽고 부끄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계속적인 불안이 지속되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각하는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중에 공부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온 이모가 남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사 잘 맞으면 장난감을 사줄게. 그런데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칭찬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 하면 무엇 해줄게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안 좋은 방법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가 있는데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 무언가를 스스로 성취해가는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동기도 어느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를 키워줘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뭐뭐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외적 동기를 계속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외적 동기를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들이 제시하는 당근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을 잘했을 경우에는 장난감을 사줄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탑블레이드 같은 걸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선물을 사줘야만 아기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선물. 결국에는 계속 선물에
양과 돈이 비싸지게 되고 결국 아이들도 이렇게 계속적인 외적 보상을 주다 보면 더 이상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구나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런 외적 보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할게 라는 것은 좋은 설득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적 보상을 하는 게 좋지 않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그것은 예기치 않은 선물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주사를 맞고 나서 평소에는 잘 울다가 이번에 잘 울지 않고 씩씩하게 주사를 맞았다면 오늘은 잘 주사를 맞았구나. 우리 오늘 뭐 아웃백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이런 식으로 아기에게 미리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예를 들면 주사를 잘 맞으면 아웃백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주사를 잘 맞고 난 뒤에 이 아이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데 그럼 오늘은 아웃백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내적 보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애기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